안녕하세요. 드로잉 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과 순서들, 그리고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타이베이란 곳에, 단수이란 곳에서 제가 홍마오청이란 곳에 들려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마오란 네덜란드 말로 붉은 머리라는 뜻인데요. 스페인 식민지 시절 때 세워진 건물로 다양한 역사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곳이 바로 홍마오청이라는 곳입니다. 그 앞에 옛 영국 대사관 앞에 이제 자리 잡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가지고 오늘의 이 유튜브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함께 그림을 그려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로잉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 나무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그리기를 통해서 오늘 어떤 방법과 순서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지 같이 함께 그려보시죠. 자, 보통 이 나무를 어떻게 그리느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람들이 나무를 그릴 때 잎사귀를 하나하나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선도 분산이 되고, 그리고 커다란 덩어리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리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점은 자, 나무 위에 큰 형태의 위치를 먼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나누는 거는 형태와 구간, 즉 경계선들을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의 그 외형적인 큰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자 모양이 있죠? Y자 모양을 이렇게 나눠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형태가 그려졌다면 이 나무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 화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화단의 기울기들을 먼저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복잡한 그림들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들을 나누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화단도 이렇게 경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윗면과 옆면이 있어요. 윗면과 옆면을 구분 지어주는 선도 같이 나눠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나무의 기둥도 좀 잡아주시고, 자, 뒤에 살짝 보이는 화단도 잡아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면의 기울기의 부분들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지면의 기울기를
잘못 잡게 되면 굉장히 비탈길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탈길로 바뀌어지면 굉장히 그림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불안해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울기조차도 원래 보여지는 기울기와 다르게 더 기울어진다면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진을 그릴 때 이 화단의 기울기 그리고 나무의 큰 형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이 큰 형태를, 이 사진을 어떻게 좀 보기 쉽게 단순하게 구간으로 나누고 경계를 나누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는 외형적인 부분부터 형태를 잡아가면 됩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 나무의 끝부분에 이파리의 꾸불꾸불한 느낌들을 최대한 살려서 손에 힘을 빼고 손목의 스냅과 검지의 움직임을 통해서 꾸불꾸불하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손목이나 팔에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펜을 좀 힘을 더 빼서 라인을 그리시려면 펜을 좀 더 중간 부분이나 중간의 뒷부분 정도를 잡고 그리시면 더 자연스러운 선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이렇게 천천히 그려 나가시면 되고요. 자, 라인을 그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경직이 되다 보면 톱니바퀴 모양처럼 너무 획일적인 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일률적으로 그리시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큰 형태의 모습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꾸불꾸불한 선들을 그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그리는 나무 형태, 이파리를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다른 부분들에 구름을 그린다거나 그리고 해칭을 넣는다거나 선을 좀 더 직선적인 선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선들을 구사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뭇잎의 큰 형태들이 완성이 되었다면 앞서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 나무 기둥과 굵은 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나무의 몸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나무를 그리실 때 특히 나무 기둥이나 가지를 그려주실 때 더 좋은 점은 꺾이는 부분들의 각이 조금 더 좀 강약으로 라인의 강약을 이용해서 각을 좀 더 살려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나무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의 휘어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고 관찰을 좀 하셔서 표현을 하신다면 훨씬 더 사실적인 나무들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피사체만 완성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형태들을 먼저 잡아놓고 대략적인 형태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스케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부분만 완성을 해놓고 다음 부분으로 이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큰 형태를 먼저 맞춰놓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요. 드로잉의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꾸 사람의 머리를 크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머리가 커지면 전체적인 연령대가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의 몸이 두상보다 훨씬 더 몸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연령이 낮은 아이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상을 보이는 것보다 좀 작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어른들의 느낌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몸통과 팔다리의 비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쨌든 머리를 조금 더 성인을 그리는 경우에 머리를 몸통보다 조금 더 작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어른의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아놨다면 이제 다시 처음에 그려놨던 나무로 돌아가서 이제 안에 이제 어둠과 밝음을 구분짓는 명암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칭을 넣어서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줍니다. 자, 나무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표현하면서 사실적인 나무들로 명암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와 화단의 표현들이, 세부적인 표현들이 다 됐으면 도로의 기울기를 잘 확인하셔서 도로를 표현해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 부분들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거나 더 기울기가 심해진다면 도로가 비탈길처럼 표현이 되어 있거나 또 아주 평평한 느낌들이 들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기울기, 그리고 도로의 기울기와 더불어서 블럭들을 표현할 때, 도로의 블럭들을 표현할 때도 기울기를 잘 확인하셔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블럭들을 표현할 때 그림을 그릴 때는 시선이 중요한데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또 사진을 찍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럭들이 당연히 조금 더 커 보일 테고, 멀리 갈수록 더 간격이 좁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펜드로잉으로 완성했던 스케치를 이제 그 위에 채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을 채색할 건데요. 채색 전에 물을 먼저, 넓은 붓을 이용해서 물을 먼저 이렇게 발라 놓도록 합니다. 자, 물을 바르는 이유는 더 나중에 색을 올렸을 때 더 잘 번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먼저 발라 놓습니다. 하늘을 채색할 때는 저는 보통 좀 맑은 하늘을 칠할 때는 셀루리안 블루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좀 파란 짙은 하늘을 칠할 때는 코발트 블루를 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좀 흐린 날이나 비가 올 것 같은 궂은 날씨를 표현할 때는 무채색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리는 그림에서는 셀루리안 블루에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번짐을 이용해서 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채색했다면,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바닥의 넓은 부분을 채색해 줍니다. 한쪽 부분이 마르는 동안 다른 한쪽 부분을 채색해 주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 부분을 칠을 할 건데요. 나무 부분을 채색할 때는 밝은 면을 먼저 채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면을 먼저 채색하고 나중에 밝은 면을 칠하려고 하다 보면 채색 부분에서 밝은 면이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은 면을 칠을 먼저 넓게 채색을 좀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을 올려가면서 밝고 어둠의 명암 부분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밝은 부분이 최대한 어두워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확실히 어두움을 유지해야지 밝고 어둡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그림의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자, 밝고 어두운 부분을 무채색으로 잘 표현하셨다면 그 위에 이제 나뭇가지들 사이사이로 보여지는 나뭇가지들을 표현하시면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나무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무채색으로 반다이크와 울트라마린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짙은 무채색을 만드셔서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나뭇가지를 표현하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나무 가지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 위에 붙여놓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뜯어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잘 안 뜯어지면은 종이까지, 밑에 있는 스케치북까지 뜯어질 때 정말 대략 난감합니다. 이렇게 잘 안 뜯어지네요. 너무 감싸놨더니. 이렇게 안 뜯어지지? 자, 어렵게 뜯어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 바로 그림이 완성됐을 때 집어넣는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로소 사인이 들어가야지 그림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